이 2015년에 이 집에서 돈을 빌려줄 당시에 이 두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빌려줬습니다. 어디 은행이 전입 한번 안 뛰어보고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 어디 있습니까? 알고 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행 자료를 갖고 와봤습니다. 자, 신용협동조합 해서 임대차 계약 확인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매대망입니다. 오늘은 살까요 말까요 메일이 와갖고 이건 좀 공부할 것도 많고 그래서 좀 잘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틀어놓고 제가 이분 임장 다녀온 이야기를 읽어드릴 테니까 영상을 보시면서 제 이야기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산 161기 누구입니다. 평택을 다녀와서 느낌이 완벽하지 않아 이렇게 영상을 보내드리며 여쭙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가 들어오는 곳 근처 물건입니다. 평택 미군 기지에는 게이트가 몇 군데 있는데 그중 메인 게이트인 안정리 게이트 근처 물건입니다. 상업지역에서 다소 벗어나 있고 낙후된 곳이지만 안정리 게이트는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고 온 물건은 지적도상 맹지인데 주택은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도가 너무 교묘하게 되어 있어 측량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근처 주택들도 재필지를 조금씩 들어와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만약에 낙찰받는다면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도로 얘기네요. 그리고 임차인을 만났는데 임차인의 말에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임차인 현황서에는 임차인이 2명으로 나오는데 처음에 제가 혼자 사냐고 물어보니까 혼자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매지에 2명이라고 하니까 맞고 2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배당 신청하신 분이냐고 하니까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거론하면 B씨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하길래 그럼 A씨입니까? 물어보니까 맞다고 하여서 경매지에 배당 신청을 하신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러니까 맞다 신청했다 라고 합니다. 그럼 B씨랑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모른다고 하면서 그냥 같이 사는데 월세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명의 전입일도 2013년으로 되어 있고 7년을 같이 산 사람이 모른다고 하는 것도 신빙성이 좀 떨어집니다. 보증금 3천만 원인데 제가 받으면 다시 살 것이냐고 여쭤보니 그러면 고맙다고 하는데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의심됩니다. 근처 부동산에 물어보니 근처는 평당 3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평당 125만 원 정도이고 만약 임차인이 보증금을 그대로 살아주겠다고 하면 3천만 원을 다시 받는다면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같아 투자해 보려고 합니다. 입찰 전에 경매대망님께 여쭤봅니다. 아직 안 끝났네요. 멍멍이한테 인사를 하네요. 자, 이 물건은 이제 평택에 나온 물건으로서 평택이 이제 앞으로 좀 좋아지니까 이 물건에 관심을 갖는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경매지를 보면 제가 오늘이 8월 3일이에요. 오늘이 8월 3일이고 지금 이건 8월 3일 날 오늘 입찰을 해갖고 낙찰이 된 사건입니다. 지금 이 살까요 말까요 메일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입찰을 하려고 영상을 메일까지 보내주는데 이게 입찰 전에 제 영상이 공개가 돼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 물건에 관심이 있어갖고 낙찰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당일날 이 물건을 찍는 겁니다. 참고로 이걸 저희한테 메일 보내주신 분은 입찰을 하셨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진 것도 좀 많은 차이로 떨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끝나고 나서 보여드린다는 점, 다시 말해서 제 3자한테 공개되지는 않는다는 점. 그럼 여러분들은 뭘 보셔야 되냐? 이거에 대한 결과 이런 걸 보실 게 아니라 이걸 또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이제 결론을 내야 되며 어차피 결론까지 나왔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예습과 복습과 모든 것들이 다 된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교육 자료라고 봅니다. 자, 다시 평택 얘기로 돌아와서 평택에는 평택 개발, 발전 이렇게 치시면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시세가 곧 그걸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첫 번째는
과연 이 낙찰가나 최저가가 싼 것이냐. 두 번째는 지금 이게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하지만 서측으로는 도로가 있어요. 현황에 가보면. 그럼 그 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마지막으로 이 임차인 2명이 있는 건지 1명이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도로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 지도에는 잘 안 나오니까 로드뷰로 한번 보겠습니다. 로드뷰. 자, 골목으로 들어가 볼게요. 큰 여기 나름 대로에서 이렇게 골목으로, 다음에 여러분들 살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게 있으면 좀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찍으셔갖고 메일로 보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메일은 제 영상 밑에 기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쭉 들어가니까 굉장히 좀 도로는 좁아요. 더 이상 안 들어가지는군요. 여기 정면에 보이는 요 파란색의 집, 요겁니다. 여기 경매가 나왔는데 좀 차량 출입이 좀 불편하고 지적도상은 이제 도로가 없는 그런 건데, 일단 도로부터 얘기하자면 이거는 이제 우리 얘네 이쪽 땅을 조금씩 이제 빼서 이렇게 도로를 낸 겁니다. 보통 옛날에는 이런 걸 정주권 도로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좁은 도로를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건축을 할 때가, 그러니까 부시고 새로 지을 때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건물을 다 부셨다. 일단 허가 내기 쉽지는 않을 거고요. 왜? 지적상 도로가 없으니까. 허가를 만약에 이 정주권 도로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공사하기도 그리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 도로가 좁으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팁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에 대한 단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팁은 이런 거는 좀 공식적으로 하기 좀 애매한데, 신축 수준의 건물을 하더라도 그냥 수선으로 해갖고 신고까지를 하시고, 요 건물을 부시고 새로 짓지 마시고 그냥 리모델링 형식으로 새로 짓는다? 제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새로 짓는 건 아닌데 새로 짓는 것처럼. 그러면은 이 도로에 대해서 그만큼 많은 문제를 삼지는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은 팁이고요. 두 번째는 얘가 이제 평당 300만 원 정도 한다고 조사를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300만 원은, 그러니까 지금 125만 원으로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00만 원은 제가 보기에는 지적상 도로가 있는 그런 토지, 좁더라도 그런 토지가 한 300만 원 정도 보여지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한 30%? 20에서 30% 감가를 좀 해주셔가지고 200만 원대 초반 정도 금액이 시세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약 1억이 좀 안 되는데 200만 원이면, 그러니까 이 감정가는 조금 1억 2,800이라는 금액은 좀 비싸게 감정이 된 거고, 한 1억 정도라고 예상을 했을 때 최저가는 많이 싸죠. 많이 쌉니다. 그리고 낙찰가는 최저가에 비해 3천만 원이나 올렸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싸게 사진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300만 원으로 조사해 오신 건 지적상 도로가 있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오신 것 같아요. 따라서 이거는 200만 원대 초반 금액으로서 최저가를 비교할 때는, 전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건 평당가를 얘기하는 거 아시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가는 많이 나름 저렴하나 낙찰가로 비교해 보자면 그렇게 저렴한 금액은 아니다. 무난하게 그냥 받았다. 아주 잘 받은 것 같진 않고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도로 얘기했고, 도로에 따른 가격 얘기했습니다. 하나 뭐 남았죠? 임차인 남았습니다.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뭐 혼자 산다 그러고 둘이 산다 그러고 뭐 배당을 했다 그러고 안 했다 그러고 지금 헷갈리시지 않습니까? 볼게요. 지금 전입에 대한 얘기는 누구와 정 씨와 한 씨가 살고 계십니다. 정 씨는 3천만 원에 살고 계시고 확정과 배당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한 씨는
이 보증금 자체가 미상이고 전입만 있고 확정과 배당은 없습니다. 그러면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저당권이 2015년 9월 4일입니다. 2015년 9월 4일입니다. 자, 올려보면 이 두 분 모두 2015년보다 빠른 2013년에 전입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모 씨부터 본다면 전입이 2013년 3월 13일, 확정이 2013년 3월 13일, 배당 요구도 정상적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입과 확정 배당이 모두 다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낙찰자가 신경 쓰지 않아도 배당금에서 배당을 받아가야 될 사람이기에 대항력은 있지만 우리가 인수할 필요는 없는 그런 임차인입니다. 됐습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행성을수설하고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궁금한 건 이 한모 씨입니다. 두 번째 있는 2013년에 전입을 했고요. 확정과 배당이 없습니다. 그럼 없으면 그냥 없나 보다 하면 큰일 납니다. 볼게요. 보증금도 없습니다. 만약에 보증금이 뭐 3천만 원이라도 있다면 확정과 배당이 없으니까 우리가 3천만 원을 인수한다고 생각하고 3천만 원만큼 적게 입찰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보증금 자체도 미상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보증금이 한 3천만 원 감안하고 써야 되겠다. 이런 입찰은 없습니다. 뭘 추정하고 쓴다. 권리 분석을 추정한다. 뭐 그럴 것이다. 확률적으로 높다. 이런 것들은 이 권리 분석에는 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이 상상 속으로 권리 분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따라서 이 사람이 보증금이 있다면 우리는 이걸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분도 현장에 가서 탐문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탐문을 하니까 이분이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보증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막 그렇게 나름 횡설수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전입 날짜가 이 월과 일까지 같아요. 아,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아, 가족 아니야? 이렇게 의심스러울 수도 있죠. 그건 뭐예요? 확실한 거예요? 추측이에요? 추측이죠. 같은 날 전입했다 그래서 무조건 가족이다. 이럴 수는 없죠. 따라서 전입일이 같더라도 여러분들이 뭔가가 있지 않으면 뭔가 증거가 있거나 확실한 힘이 있지 않으면 이걸 추측으로 입찰하시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주의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입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임차인을 만나봤어요. 임차인이 뭐 계약서를 들고 나왔다든지 내가 얼마에 살고 있다든지 확정을 확실히 받았다든지 배당을 했든지 안 했는지 한 분밖에 못 만나봤고 그 한 분도 정확한 대답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입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두 번째 강조했어요.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 이러면 이 사람 임차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임차인을 만나서 확실한 대답이 안 나왔다면 다음 탐문자를 여러분들은 바로 생각해 내셔야 됩니다. 누굽니까? 바로 채권자입니다. 채권자는 이 2015년에 이 집에 돈을 빌려줄 당시에 이 두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빌려줬습니다. 어디 은행이 전입 한번 안 뛰어보고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 어디 있습니까? 알고 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행 자료를 갖고 와봤습니다. 자, 신용협동조합 해서 임대차 계약 확인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내려보니까 여기 정모 씨는 3천만 원에 살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매지와 동일하죠. 한모 씨는 보증금 없이 월세 10만 원에 살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다 받아놓습니다. 99% 받아놔요. 뭐 그 이후의 내용들은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보증금이나 이런 거 없이 10만 원에 살겠다는 계약서를 썼죠. 바로 2013년에 쓴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확정일자는 받았어요. 근데 받았는데 보증금이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월세를 걱정할 게 아니라 보증금을 물어줄까 봐 걱정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정모 씨는 확정 배당 다 받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줄 사람이 아니고 이 밑에 있는 분은 확정 배당이 만약에 없더라도 보증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줄 사람이 아니라 이 물건은 임차인에 대한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도로
가격, 그리고 임차인까지 마무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이 자료는 제가 어떻게 놨느냐? 저희가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자료는 어떻게 놨냐면 이 채권자 측에서 법원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억 2,800만 원짜리가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니까 채권 확보가 불안한 나머지 혹시 이 아까 미상인 임차인 때문에 입찰을 안 들어오나?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법원에다 제출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 식대로 표현하자면 나름 재밌던 물건이 그걸 제출함으로써 재미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즉 저번 최저가가 8,900만 원인데 9,200만 원까지 올라간 이유는 이거 아리까리해서 못 들어가겠다 이런 일반인들이 있었는데 그게 한번 제출됨으로써 이제 모든 초보자와 모든 일반인들이 다 입찰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채권자는 똑똑한 일을 한 겁니다. 왜? 높게 낙찰이 됐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만약에 여기서 1등을 했더라도 그렇게 싸게 사지 못했고 만약에 1등을 못했더라도 우리는 결과가 없는 도전 자체가 의미가 없었던 그런 물건이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은 제가 어떻게 낼 것이냐. 이분은 임장도 잘 다녀오시고 나름 조사도 열심히 하셨어요. 마지막 결론은 아까 이런 임대차 확인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은행이나 채권자에 접촉을 하셔갖고 여러분만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미상인 물건, 미상인 주택인 물건, 이런 임대차 계약 확인서 자주 제출되던가요? 거의 제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과 나 혼자 아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현장을 임장하는 거 무엇보다 중요하나 그래서 좋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탐문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채권자 찾아가세요. 채권자 찾아가세요. 채권자 찾아가세요.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해놓은 걸 나 안 보여주면 어떡해요? 이렇게 대답을 먼저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물건이 나왔다면 물건이 싸게 좋게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탐문을 하셔갖고 여러분들이만 알 수 있는 정보를 알아가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정주권 도로, 두 번째는 가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 임대차 계약 확인서나 무상 임차인 확인서를 확인해라. 근데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걸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지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지. 누구나 공개되어 있는 거라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시세에 육박한 금액으로 사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자, 이 물건 오늘 떨어진 이 제보자가 떨어지셨지만 그래도 이런 걸 통해서 좋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이분은 앞으로 이런 게 들어오기 전에 채권자 등에 확인을 하셔갖고 좋은 물건을 싸게 낙찰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물건을 임장 다니시면서 옛날엔 제가 사진을 항상 찍으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영상이 더 집에 와서 확인하기가 좋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빌딩을 다녀왔는데 10층에 뭐 있고 8층에 뭐 있고 다 찍어요. 근데 요즘엔 영상이 익숙하니까 그냥 찍어 내려오면 10층에 뭐가 있고 정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영상을 찍으셔가지고 뭔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결론을 못 내린다면 저 경매대망 메일로 보내주셔갖고 이 살까요 말까요를 이제 정확하게 결론을 내려드릴 테니까 이건 제가 사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하지만 싸게는 못 사실 겁니다. 왜? 임대차 계약 확인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거 낙찰가 보고 더 쓰세요 그렇게 말해도 저는 안 쓸 거니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좋은 물건 여러분들도 좋은 임장 다니시면서 좋은 영상 저한테 보내주신다면 제가 정확히 분석하셔갖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게 꽤 많았던 살까요 말까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y. Drive
drive through the sunshine, fill you up and down, girl, I won't lie. Where the fuck are you, where you been at? I gotta live my life, I won't come back. Building my stack and I'm missing you. I just got a fear that you just